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우리나라 13개의 행정구역의 이름이 붙여진 이유와 영남, 호남 등의 전통적인 명칭이 붙여진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역사와 그 지역의 내막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한번 제대로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식 충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대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7개의 특별 광역시의 역사와 그 이름이 붙여진 재밌는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특별시인 서울은 세계의 10대 도시 안에 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한양을 세우고 눈 내린 동서남북의 4개의 산이 한양을 울타리처럼 감싸 안은 모습이 마치 눈으로 울타리를 친 모습과 같다 하여 설울이라 불리웠던 것이 어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천도한 곳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었고, 당시의 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문 안쪽 지역인 지금의 종로구와 중구의 일부 지역만 포함된 작은 도시였습니다만 현재는 25개구를 포함하는 거대 도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역사는 조선을 넘어 그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고구려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주몽의 부인이었던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고, 온조가 수도를 정한 곳이 바로 송파와 하남의 경계지역인 위례성이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이 있는데요.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이 바로 이 백제인들이 세운 성곽입니다. 그러니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핏줄에서 나온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서울은 규모나 역사, 그리고 천만의 인구에서도 세계적인 도시에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도시는 1995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지정되었고 2년 뒤인 1997년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었습니다. 먼저 인천 광역시를 알아보면 인천은 위에서 언급한 소선호의 두 아들 중 온조가 위례의 자리를 잡았고 또 한 명의 아들인 비류는 미추홀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미추홀이 지금의 인천인 문학산 인근이었습니다. 인천이라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고려시대부터 그 지역의 이름을 인주라 하였는데 그 명칭이 유래가 되어 조선시대에 인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은 서해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 항구이며 우리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전쟁의 반전을 가져다준 상징적인 도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한말 전망 좋은 응봉산에 자리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성된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 당시는 만국공원이라 명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인데요. 대전은 남한을 놓고 볼 때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여서 한때는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라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대전은 조선시대부터 큰 밭이 있다는 뜻인 순수 우리말로 한밭이라 불리웠는데요. 그 전에는 비수리, 우술, 비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한밭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대전이니 지금의 대전의 어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전이 대도시가 된 건 일제강점기 때 대전역이 생기고 나면서 급격히 커진 도시입니다. 다음은 지금도 빛고울로 잘 알려진 광주광역시인데요. 삼국시대에는 무들, 무주 등으로 불렀으며 넓은 평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무들이라는 지명이 지금은 광주의 대표적인 산인 무등산이란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광주에서 배출된 걸출한 야구선수인 선동열의 별명이 무등산 폭격기였으니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무등산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주라는 이름은 고려 초기 지명 개편 시기에 등장하는데 빛골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도 덥기로 유명한 대구광역시는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형성된 도시이기에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순우리말로 달구벌, 달벌이라는 지명으로 불렀으며 크고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달구벌이라는 이름이 정착되었고 달구벌을 한자로 대구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의 대표적인 산인 팔공산의 원래 이름은 공산이었는데 고려를 세운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동수대전에서 격돌하였는데 왕건이 대패를 하게 되면서 왕건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고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신순겸, 김낙 등 8명의 장수를 기리는 뜻으로 이름을 팔공산이라 바꾸어 부르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대구는 어려워진 나라를 살리겠다는 취지인 국채보상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하였으며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인데요. 신라의 등장 이전인 마한, 진안, 견안 중
진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 울산에 우시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울산이라 발음했으며 이것이 2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은 인근에 있는 포항과 더불어 중화학공업단지가 일찍이 형성되어 영남 지역의 경제를 주도해 왔으며 특히 태화강에 10리나 되는 대나무 숲은 장관이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버킷리스트에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다음 가는 대도시인 부산은 삼국시대에는 동로, 동래, 가바라 등의 이름으로 불렀으며 조선시대에는 동래로 통일하여 불리웠습니다. 부산이라는 명칭은 15세기가 되어서야 등장했는데요. 동래현의 산이 가마솥과 같이 생겼다 하여 가마매라 불렀는데 이를 훈차한 이름이 부산이 된 것입니다. 부산은 역사 행정적 명칭으로는 동래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고 부산은 원래 동래의 한 지역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동래현 지명을 통째로 부산으로 바꿔버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동래가 부산의 일부 지역을 뜻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였으며 일본과 가장 가까워 과거 외놈들의 해적질에 늘 피해를 보았던 가슴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7개의 특별 광역지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다소 생소한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 지역을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가족이나 동행인에게 그 유래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한층 더 품격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